좋죠.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는 그런 영화 2시간 남짓 감상하셨고요. 이제 이병헌 감독님 모시고 양경미 평론가의 모더레이터로 우리 GV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몇 번 참여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GV는요 K 콘텐츠 아티스트 시리즈의 여름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리바운드, 드림 팰리스, 오늘 이병헌 감독님의 드림을 보고 또 감독님과 한번 대화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시네라처와 경희대 K컬처 스토리 콘텐츠 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오늘 모더레이터 하실 분은요, 우리 그 영화 평론계의 미스 코리아라고 불리는 실력이 있으면서 정말 미모와 뭐 이런 걸 다 갖추신 양경미 평론가가 전에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 박사시고요, 영화 평론가시고 전주영화제 집행위원, 뭐 여러 활동들을 활발하게 하시는 평론가십니다. 그래서 평론가님께 진행을 넘겨드리고 저는 조금 이따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양경미 평론가입니다. 오늘 드림 영화 재밌게 잘 보셨죠? 네. 저도 올해 이제 상반기 때 4월에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봐서 GV를 선뜻 이병헌 감독님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병헌 감독님 소개를 안 해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2008년도 이제 과속 스캔들 이제 각색으로 데뷔를 하셨고요. 계속 작업을 이제 각색이나 뭐 하시면서 또 시나리오도 직접 쓰시면서 또 그리고 2013년도에는 힘내세요 병은 씨라는 페이크 다큐멘터리로 이제 관객들을 만났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했고 굉장히 주목하는 그런 감독님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작품을 내시면서 뭐 2015년 스물이라고 하는 작품, 또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2019년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극한 직업으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관객 수를 많이 모은 그런 대감독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드림이라고 하는 영화를 이제 연출을 하셨습니다. 드림이라고 하는 영화는 개념 없는 전직 축구선수 홍대와 열정 없는 PD 소민이 집 없는 오합지졸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 불가능한 꿈에 도전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저도 그 칼럼을 통해서 청춘들에게 전하는 희망 메시지라는 그런 제목으로 글을 쓴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 영화계가 사실은 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영화가 사실 관객을 많이 든 작품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뭐 범죄도시의 3편만 1000만 관객을 동원했고 나머지 영화들은 100만을 모으기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 100만 모은 그런 영화가 두 편이 있는데요. 교섭이랑 이 드림이라고 하는 이런 작품이 두 편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면서 한국 영화계가 관객들이 극장에 찾아오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그리고 맞물려서 OTT라고 하는 게 등장하면서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100만을 모았다는 거는 좀 높이 평가될 만한 부분이고, 안타깝게도 손익분기점은 높지 않아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감독님이 뉴욕 아시아 영화제에 다녀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곳에서의 반응도 좀 좋았다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갔다 왔던 소회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제가 마이크를 잡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리네요. 죄송합니다. 저 조금 당황했어요. 그
그 대부분 외국 관객분들이셨는데 극한 직업 때보다 많이 웃고 그 대회 취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상태였어요. 아무래도 영화제 관객들이다 보니까 뭐 그런 영화에 대한 정보나 그런 것들이 좀 있는 상태에서 관람을 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그 대회 취지와 영화의 취지가 같다 보니 실제로 그 대회에 참석해서 뭐 이렇게 응원하는 것처럼 박수 치면서 보고 그랬어요.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약간 당황할 정도였어요. 그 관객들이 한국도 저기 관객들도 있었지만 외국 관객들도 있었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교포분들이 많긴 한데 네. 외국 관객분들이 더 많았어요. 네. 와, 외국에서도 감독님의 인기가 극한 직업을 통해서 알려졌고 뭐 그랬던 이유가 있나 보죠, 그죠? 아무래도 거기까지는 제가 분석을 네. 못하겠는데 네. 아무튼 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영화 드림이 이제 극한 직업 이후에 4년 만에 선보이는 작품이잖아요.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전장의 큰 흥행 뒤에 이제 관객들을 만나는 그런 작품이라 좀 부담감이 좀 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떤 이유로 이 드림이라고 하는 작품을 좀 선택을 했고 극한 직업 이후에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데뷔하기 전부터 이게 준비했던 이야기고 시나리오도 한 12년, 13년 전에 쓴 거기 때문에 극한 직업 이후에 선택했다라기보다는 극한 직업에 도움을 받아 찍은 영화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 극한 직업이 흥행에 성공을 했을 때 이제 드디어 드림을 찍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으니까 이제 뭐 그 흥행 이후에 대한 부담도 당연한 것. 그 어떤 작품이든 뭐 부담감은 있는데 극한 직업, 뭐 멜로가 체질 이런 작품 이후에 어떤 성공 이후에 어떤 그 보상받듯이 투자를 받은 작품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투자 심사에 있어서 가산점을 분명히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의 부담감이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 꿈을 꾸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보면 그 가산점 때문에 밀려난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의미한 성과가 그래서 좀 필요했고 그런 부담감은 좀 있었습니다. 실화를 소재로 한 이제 작품인데, 그죠? 축구 그게. 근데 어떤 점이 그렇게 그 작품을 하고 싶었던 그 소구점이라든지 뭐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드림이라고 하는 작품을 그 전에 이렇게 투자도 받기 힘들었었고 좀 오래 이렇게 끌었는데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도 이거를 몰랐어요. 그 홈리스에 대한 그 영화 안에서도 소개가 되지만 홈리스에 대한 그 편견도 있었고 TV에서 교양 프로그램에서 소개가 됐었어요. 2010년 브라질 월드컵에 첫 출전했던 소민이 같은 캐릭터가 따라가서 그 대회 풍경을 스케치하고 그 교양 프로그램에서 이제 소개를 했었는데 저도 그걸 처음 보고 이런 대회가 있구나. 그리고 홈리스에 대한 편견이 있구나. 알 법도 한데 너무 몰랐던 거죠. 그런 미안함도 좀 있었고 거기에 있어서 의미는 분명히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브라질 월드컵의 내용들이 우선은 영어적으로도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겠다 싶은데 뭐 주저하거나 고민할 이유는 없었죠. 근데 아무래도 홈리스가 축구한다는 얘기라는 거가 투자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재밌는 한 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생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왜 투자사에서 거절했을까라고 하는 게 약간 살짝 어렴풋하게 이게 느껴지는데 감이 오는데 이제 아마 그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을 것 같고 근데 극한 직업에 약간 힘을 받아서 영향을 받아서 투자가 잘 됐던 것 같기도 하고 뭐 사실 그런 말을 참 어떻게 됐는지를 듣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려봤고요.